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시대 숙종 임금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나라는 임금이 바르고 어진 마음으로 백성을 잘 다스려 태평하고 하늘도 도와 때 맞추어 비가 알맞게 내리고 바람이 순하게 부니 해마다 풍년이었지요. 이때 한양 다락골에 한 사람이 살았는데 성은 이가요 이름은 춘풍이었지요. 춘풍의 집안은 장안에서도 손꼽히는 부자인데 자식이라고는 덜렁 춘풍 하나뿐이니 얼마나 금지옥렵으로 길렀겠습니까. 춘풍의 추는 봄춘자로 이름처럼 생김새 또한 봄처럼 화사하고 뽀얀 피부에 키까지 훤칠하니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호남이 또 없었지요. 그런데 이름의 풍자가 바람풍자이니 그 이름 탓인가 소년 시절부터 방탕하여 술 마시고 노름하고 기생집 드나드느라 부모 재산을 물쓰듯 써대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춘풍의 부모가 모두 세상을 떠났지요. 춘풍에게는 가까운 친척도 하나 없어 가족이라고는 오직 아내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모 잃은 슬픔도 잠깐뿐이었지요.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은 춘풍은 어느 날부터인가 가정은 돌보지 않고 술과 여자 노름에 빠져 헛되이 세월을 보냈습니다. 거기에 춘풍이 돈을 물쓰듯 써댄다는 소문이 나자 왈패 친구들과 기생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어 밤낮 없이 술 권하고 투전판에 들락거리기가 일이니 주머니가 화수분이라고 가진 재산이 수만금인들 나만 할 턱이 있겠습니까? 결국 춘풍은 집안의 재산을 모두 써버리고 말았죠. 이 춘풍이 거지가 됐다며? 그러게. 그 고래등 같은 집이며 논밭이며 다 팔아 없앴다네. 이 춘풍이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소문이 장안에 퍼지자 그 알랑거리며 비위를 맞추던 친구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둘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평소 같으면 동지 딸고 본 듯 반기던 기생들도 춘풍이 거지가 됐다는 소문에 괄시를 하였지요. 빈털터리 주제에 여긴 무슨 돈이 있다고 왔어요? 당장 돌아가요. 자꾸 얼쩡거리면 관아에 고발할 것이니 썩 물러가시오. 떠돌이 개처럼 기생집 앞에서 내쫓기니 춘풍은 참으로 절양하였지요. 내 주머니가 두둑할 때는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줄 듯 아양을 떨던 것들이 이제는 동네 거지 취급을 하는군. 이 이춘풍이 어쩌다 이런 신세가 되었단 말이냐? 어깨를 축 늘어뜨린 춘풍이 집으로 돌아와 한숨을 푹푹 내쉬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옛말 그런 것 하나 없어. 집이 가난하면 어진 아내가 생각난다는 말 말이오. 지금 내가 꼭 그 꼴이오. 부인, 이제 어찌하면 좋단 말이오? 이를 들은 아내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마음 같아서는 한 대 콕 쥐어박아도 성에 차지 않겠지만 양반가의 법도가 어디 그렇습니까? 애써 점잖게 말했지요. 서방님, 예로부터 사내대장부로 태어났으면 학문이나 무술에 힘쓰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과거에 합격한 후 입신양명하는 것이 떳떳한 일이라 하였습니다. 그리하지 못하면 농사에 힘써 처자식 굶기지 말고 집안 살림 잘 돌보고 부부간에 화목하게 지내라 했지요. 그런데 서방님은 그동안 어찌 사셨나요? 집안 식구는 안중에도 없이 기생집 찾아다니며 노름판 기웃거리느라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재산? 다 팔아치우지 않았습니까? 미나리골 이생원은 기생집 문턱이 닳도록 여인의 탐하다 나중에는 신세 망치고 남산골 화진이는 술과 기생에 빠져 살다 그 많던 재산 다 날리고 거린이 되었답니다. 춘풍의 부인은 그동안 가슴속에 꾹꾹 눌러 참았던 말들을 폭포수처럼 쏟아냈지요. 잠자코 듣고만 있던 춘풍도 처음에는 고분고분 듣고 있다. 도저히 참고 들을 수 없는지 막말을 내뱉었습니다. 지금 말 다 했는가? 그럼 내 말도 한번 들어보게. 저 옛날 이태백은 술 잘 마시기로 소문이 자자했는데 한리막사 높은 벼슬까지 하지 않았는가? 원두표는 어릴 때부터 노름에 푹 빠져 살았으나 나중에 어찌 되었는가? 정승 벼슬까지 지냈다네. 나도 이리 놀다가 정승되어 후세의 이름을 떨칠지 누가 알겠나? 춘풍은 아내 말은 듣지 않고 이처럼 실없는 소리를 해대며 집안에 값나가는 물건은 모조리 내다 팔더니 급기야 곡식까지 퍼내가 곡간마저 텅텅 비었습니다. 그래 더 이상 내다 팔 만한 물건이 없자 자연히 방구석에서 빈둥빈둥 놀았습니다. 부인 밥 주어. 밥 달라는 말에 춘풍의 부인이 밥을 차려내왔는데
밥상 위에는 밥 한 그릇에 간장 한 종지, 나물 반찬 한 가지만 달랑 놓여 있었습니다. 아니, 이걸 밥상이라고 차려온 거요? 서방님이 기생집 노름판 쫓아다니며 있는 살림 없는 살림 다 내다 팔지 않았습니까? 집구석에 돈 한 푼 없는데 무슨 수로 진수성찬을 차린답니까? 춘풍은 아무 말도 못하고 밥상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꾸역꾸역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밥때가 되었는데 밥상이 나오지 않자 춘풍은 줄임배를 움켜쥐고 다 죽어가는 소리를 했습니다. 배가 고파 죽겠는데 왜 밥을 안 줘? 죽이라도 좀 줘. 살이 똑 떨어졌어요. 서방님이 물건이란 물건은 모조리 내다 팔아. 이제 팔 것도 없으니 굶어 죽는 일만 남았습니다. 아이고 부인 배가 고파 못 살겠소. 미안하오. 내가 다 잘못했소. 오늘부터 집안 살림을 모두 부인에게 맡길 테니 부인 마음대로 하시오. 그러니 제발 끼니나 거르지 않게 해줘. 저는 서방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돈 몇 푼 모아 놓으면 지난날 그랬던 것처럼 싹 털어 기생집 노름판에 또 기웃거리실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소. 내 맹세하오. 이러고도 또 약속을 어기면 내 비로한 놈의 자식이라고 각서를 써주겠소. 그 말에 춘풍의 부인이 종이와 붓을 내놓자 춘풍은 각서를 써내려갔습니다. 나 이춘풍은 아내 앞에서 쓰노라. 오늘 이후로 아내에게 집안의 모든 일을 맡긴다. 지금부터 나 이춘풍은 한 푼의 돈, 한 홉의 곡식도 마음대로 쓰지 않을 것을 맹세한다. 그리고 만약 다시 술을 좋아하거나 기생집, 노름판을 기웃거린다면 이춘풍을 비루한 놈의 자식이라 손가락질해도 달게 받겠노라. 춘풍의 부인은 각서를 고이 접어 장롱 속에 넣더니 그제야 입가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서방님이 정신을 차렸으니 바느질이라도 해서 집안을 다시 일으켜야지. 사실 춘풍이 다 팔아먹고 살림이라 할 만한 게 뭐 하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가져다 팔아먹지만 않는다면 그래도 바느질이라도 해서 목구멍에 풀칠은 할 수 있겠다 싶었던 것이죠. 그날 이후로 춘풍의 부인은 바느질과 길쌈을 시작하였습니다. 손끝이 야무진 춘풍의 부인은 바느질 솜씨가 대단했지요. 감탄이 절로 나오는 솜씨에 소문이 금세 퍼져 여기저기서 바느질과 길쌈 일이 밀려들었습니다. 등을 펴고 고개 좀 들라치면 주문이 밀려드니 돈 버는 재미에 신이 난 부인은 1년 12달 허리 펼 새 없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자연 집안 살림이 불어나고 한 푼 두 푼 돈도 모이니 힘든 줄 모르고 밤을 낮삼아 바느질을 했지요. 또 그렇게 번 돈으로 월수를 놓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4, 5년 만에 수천금을 모았습니다. 춘풍의 부인은 돈이 모이는 대로 남편이 술 마시고 노름하느라 날린 논밭도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춘풍은 아내가 바느질하느라 허리 한 번 펴지 못하고 일하는 걸 알면서도 빈둥빈둥 놀기만 하고 맛있는 음식 먹고 부른배 두드리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그게 어디입니까? 춘풍의 부인은 남편이 기생집이나 노름판에 기웃거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섬겼지요. 그러나 개벌은 남 못 준다 하지 않습니까? 얌전히 잘 지내던 춘풍은 뱃속에 기름이 끼자 슬슬 술 생각이 났습니다. 부인 몰래 한 잔 홀짝, 두 잔 홀짝, 홀짝홀짝 마시기 시작하더니 옛날 버릇이 나와 이제는 대놓고 날마다 술로 세월을 보냈지요. 한때 한양장안을 도포자락해 날리며 주름 잡던 이 이춘풍이 아닌가? 사내 대장부가 부인이 버는 돈으로 먹고 살며 일이 집에서 썩고 있다니 이춘풍의 꼴이 말이 아니로구나. 춘풍은 잠잠하던 방탕함이 다시 도졌습니다. 하지만 부인에게 써준 각서도 있으니 어찌하지 못하고 궁리만 하고 있는데 예전에 돈 펑펑 쓰고 놀 때 어울리던 왈패 친구가 집에 놀러와 부채질을 슬슬 했지요. 나는 내일 평양에 가네. 떠나기 전에 자네 얼굴이나 한번 보려고 왔지. 예부터 평양하면 경치 좋고 미인이 많기로 이름난 곳 아닌가? 젊은 시절 한번 가면 다시 오지 않으니 평양 가서 맘껏 놀아보려네. 춘풍의 귀에 평양 좋다는 말이 쏙 들어와 귀에 박히니 그날부터 엉덩이가 들썩들썩 마음은 벌써 저 멀리 평양에 가 있었습니다. 평양을 어찌 갈까 요리조리 궁리하던 춘풍은 갑자기 무릎을 탁 치고 일어났습니다. 아,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눈이 벌게진 춘풍은 온 집안을 뒤져 부인이 사놓은 집문서와 땅문서를 찾아내어 모조리 호조에 맡기고 돈 한 냥에 한 돈씩 이자를 내야 하는 날았돈 2,000냥을
겁도 없이 빌렸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춘풍의 부인이 하던 바느질을 내던지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돈 2,000냥을 말잔등에 잔뜩 싣고 온 이춘풍이 하는 말이 참으로 가관이었지요. 부인, 내 평양 가서 장사 좀 하고 오리다. 서방님 장사라니요? 내 얼른 평양 가서 그동안 날린 돈 다시 다 벌어올 테니 걱정일랑 붙들어매요. 서방님, 지난날 써주신 각서는 그새 잊으셨습니까? 만약 이를 어기면 비루한 놈의 자식이라고 손가락질해도 좋다 하셨지요? 아니 뭐라고? 하늘 같은 서방이 알아서 하겠다는데 무슨 잔말이 많아? 이런 요망한 것 같으니라고. 제 손으로 각서를 써놓고 무안했는지 벌컥 성을 낸 춘풍이 어질고 착한 아내의 머리채를 연애 줄감듯 휘휘 감아쥐고 이리 치고 저리 치니 춘풍의 부인은 땅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세상에 이런 짐승 같은 인간이 또 있겠습니까? 춘풍은 호조에서 빌린 돈도 모자라 집안에 있는 재물 500냥까지 더 챙겼지요. 가련한 춘풍의 부인은 그저 울기만 하는데 춘풍은 울거나 말거나 윤기 자르르 흐르는 말 등에 척 올라앉아 의기양양하게 말을 재촉해 평양으로 내달렸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춘삼월 봄이었습니다. 경치 좋겠다. 돈 두둑하겠다. 이 춘풍은 아주 신이 났습니다. 평양 성문에 들어서니 집집이 기와집이요. 보이는 것마다 휘황찬란하였지요. 춘풍은 객사를 찾아 묵을 곳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춘풍이 묵은 객사가 하필이면 기생집 옆이었죠. 이런 변이 또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루는 객사 담 너머로 기생집의 방문이 느닷없이 열리더니 한 기생이 나와 앉아서는 가야금을 뜯었습니다. 기생의 얼굴은 맑은 밤 하늘에 뜬 달덩이 같이 탐스럽고 아침 이슬 머금은 해당화 같이 어여뻤지요. 기생이 담 너머에서 지켜보는 춘풍을 힐끔거리며 가야금을 뜯으니 춘풍은 혼이 쏙 빠졌습니다. 달 속 궁전에 개수나무 꽃같이 어여쁜 얼굴에 아리따운 맵시는 달나라 선녀 같도다. 아니지 아냐. 지난날 방탕하여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날렸는데 안 되지. 하지만 가야금 소리에 춘풍의 머릿속에 잠깐 든 올바른 생각은 눈 녹듯 녹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대체 저 기생은 어찌 저리 가야금을 잘 뜯는 것이냐? 내 한 번만 가까이서 저 기생의 얼굴을 봐야겠구먼. 춘풍은 기어이 비단 옷을 차려입고 혼이 날 짝을 찾듯 꾀꼬리와 앵무새가 쌍쌍인 나뭇가지 찾아가듯 나비가 꽃을 찾아 날아들 듯 추월에게 달려갔습니다. 힐끔힐끔 춘풍을 훔쳐보던 기생은 춘풍이 엎어질 듯 자빠질 듯 옷을 챙겨 입고 나오는 꼴을 담 너머로 보고는 바삐 몸치장을 하였지요. 이 기생이 누구냐면 바로 평양 제1의 기생 추월이었지요. 꽃 같은 나이의 자태는 양귀비와 서시 뺨치게 곱고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또한 빠지지 않으니 조선 팔도 한량들이 추월이 한번 보겠다고 줄을 섰습니다. 춘풍이 허둥거리며 기생집 대문을 밀고 쑥 들어오자 추월은 문틈으로 내다보다 때맞춰 뜰 아래로 내려서서는 춘풍을 향해 생긋 웃음을 날렸지요. 어서 오시어요. 추월이라 하옵니다. 춘풍은 추월의 곁에 구름 위를 걷는 듯 정신이 몽롱하고 온몸의 뼈가 살살 녹아내리는 듯 하였습니다. 안으로 드시지요. 추월의 자태에 넋을 놓고 바라보던 춘풍이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점잔을 부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한양에서 온 이춘풍이라고 하네. 낯선 평양에서 혼자 지내려니 쓸쓸하던 차에 마침 자네의 가야금 소리가 황홀하여 가까이서 들으러 왔다네. 멀고 먼 여행길에 평안히 오셨나요? 평양에 오셨는데 어찌 그리 더디게 오셨어요? 가야금 소리 좀 들려주려나? 가야금뿐인가요? 향기로운 술도 대접하겠나이다. 추월이 일사천리로 술과 안주를 올리는데 음식이며 그릇이며 최고급의 초호화판이었죠. 잔 올리겠나이다. 춘풍은 해벌쭉 벌어진 입으로 술을 넙죽넙죽 받아 마셨습니다. 어디 권죽 하나 들어보세. 나리께서 원하신다면 불러드려야지요. 노래를 부르는 추월의 목소리가 옥쟁반의 굿을 굴러가는 듯하니 평양 제일 가는 기생다웠습니다. 옳거니? 좋구나. 이날부터 춘풍은 추월의 치마폭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밤낮 없이 맑은 술과 흥겨운 노래로 세월을 보냈지요. 좋은 비단이 중국서 들어왔대요. 초록 저고리감 사줘. 그래 사주마.
봉황 새긴 금비녀도 사주고 놀이개도 사줘. 금비녀 놀이개뿐이겠느냐? 내 갖고 싶은 거 다 사주마? 이춘풍은 부인이 밤낮으로 바느질하고 길쌈하여 번 돈 2,500냥을 얼마 되지 않아 그렇게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하루는 추월이 또 뭘 사달라고 졸랐지요. 돈 없다. 지금 뭐라 하셨어? 나 이제 돈 없다 했다. 뭐 돈이 없어? 돈 없으면 나가야지. 왜 거기 앉았누? 추워라. 지금 나가라고 했느냐? 왜 노자가 없어서 그래? 그럼 내보태주지. 추월이 돈 몇 푼을 내놓으며 내쫓으려 하자 기가 막힌 춘풍이 눈만 숨벅거렸지요. 추워라. 나가라니 어디로 나가란 말이냐? 내가 갈 데가 어디 있다고. 평양 제일 가는 기생 추월이 빈털털이 남정네와 어울릴 줄 알았어? 당장 나가라는데 왜 그러고 있는 게야? 추워라 우리 둘이. 원한 금침에 다정하게 누워. 대동강 물이 마르고 닳도록 이별 없이 살자. 약조하지 않았느냐? 그 약조가 거짓이었단 말이냐? 이 양반아, 믿을 걸 믿어야지. 돈 없으면 기생집에서 나가야지. 뭔 말이 그리 많아. 아니 추워라. 그동안 내가 너 사달라는 거 다 사주지 않았느냐? 이건 또 무슨 귀신 씻나라 까먹는 소리야? 한 해 동안 먹여주고 재워준 게 누군데? 꼴도 보기 싫으니 어서 당장 나가. 어서. 추월이 신경질을 있는 대로 부리며 거울이며 담배 떼며 손에 잡히는 대로 내던졌습니다. 혹시 노잣돈이 부족해서 그러는 겐가? 더 줄 테니 썩 물러가거라. 추월이 돈 몇 푼을 던지고 쌩안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춘풍은 그제야 추월의 본심을 알아차렸지요.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어보지만 이미 다 써버린 돈을 어쩌겠습니까? 말리는 아내를 북업해듯 두드려 패고 큰소리 땅땅 치며 올라온 평양이지요. 게다가 호조에서 빌린 돈을 1년째 한 푼도 갚지 못했으니 빈손으로 가면 분명 의금부에 끌려가 곤장을 맞다 죽을 것이 뻔했습니다. 장차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대동강 깊은 물에 퐁당 빠져 죽을까? 아니야. 물이 찰 텐데 어찌 빠지노? 그건 못하겠다. 거지가 되어 여기저기 떠돌며 빌어먹으면 굶어 죽지는 않겠지? 아니야. 그러면 어른 아예 할 것 없이 돌 던지고 침 뱉으며 깔볼 텐데. 그도 못할 노릇이야. 춘풍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궁리를 해보지만 뾰족한 수가 떠오를 리가 없었습니다. 죽지도 못하겠고 거지 노릇도 못하겠으니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뜰 아래서 한참을 서성이던 춘풍은 추월이 나오자 애걸복걸 매달리기 시작했지요. 추워라 어찌 그리 매정하냐? 조선은 인정의 나라라 하지 않더냐? 같이 지낸 예정을 생각해서 날 좀 살려주려무나.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오지 않느냐? 갈 데도 없는데 얼어 죽기라도 하면 어쩌냐? 내 물 깊고 불 때며 하라는 일은 다 할 테니 내쫓지만 말거라. 추워라, 추워라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하게 말게 하는 머슴을 어찌 부린단 말인가. 내 집에서 그리하면 내 체면이 서지 않아. 그리는 못하겠구나. 아씨, 앞으로 조심하겠으니 한 번만 봐주시오. 굶어 죽기는 싫었는지 춘풍은 그날 이후로 추월을 아씨로 부르며 기생집 머슴이 돼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춘풍은 꼭두 새벽같이 일어나 물 깃고 불 피우며 온갖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였습니다. 밤에는 머슴들 자는데 꼽살이 끼어 새우잠 자고 밥 먹을 때는 상도 없이 늘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먹었습니다. 춘풍은 깨진 사발에 누른 밥을 식은 국에 말아 숟가락도 없이 되는 대로 먹으려니 서러워 목이 메었지요. 사실 배고프고 몸이 고단한 것보다 춘풍을 더 괴롭게 하는 건 한량들이 추월과 마주 앉아 밤낮으로 맑은 술에 흥겨운 노래 불러가며 노는 꼴을 바라보는 것이었지요. 나도 옛날에 저리 흥청거리며 놀았는데 지금은 거짓골이 따로 없구나. 한편 한양 다락골에서는 춘풍의 부인이 밤낮으로 정화수를 떠놓고 빌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시명께 비나이다. 평양간 우리 서방님 멀고 먼 장사길에 아무 사고 없이 무탈하게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러던 하루는 동네 부인들이 바느질감을 가져와 맡겨놓고 나가면서 머리를 맞대고 속닥이는 것을 들었지요. 그 소문 들었어요? 이댁 이춘풍날이 소문 말이오? 무슨 소문이요? 이댁 양반이 장사를 한답시고 나랏돈을 빌려 평양으로 가서는 평양 기생한테 폭 빠져 가져간 돈 수천 냥을 다 날렸다지 뭐예요? 애구머니나 이를 어째.
그뿐만이 아니래요. 집에 올 노자가 없어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서는 기생집에서 머슴을 살고 있대요. 그게 정말이에요? 춘풍의 부인은 이 소리를 듣고 가슴을 두드리며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목 놓아 울다 보니 서러움은 가라앉았는데 가슴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지요. 아니지 아니야. 죽을 때 죽더라도 원수는 갚고 죽어야지. 당장 평양으로 달려가. 추월의 머리채를 두 손으로 감아쥐고 가닥가닥 모조리 뜯어버리리라. 그러고 나서 죽으리라. 에고 이내 팔자야. 어질고 착한 이 춘풍의 부인이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이리 악독한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한숨을 들이쉬고 내쉬던 춘풍의 부인은 다시 바느질감을 잡고 열심히 바느질을 했습니다. 마침 그때 뒷집 김참판이 평양 감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김참판은 청렴결백하기로 온 나라 안에 명성이 자자한 양반인데 나라에서 주는 녹봉만으로 살림을 꾸려가니 많은 식구들의 끼니를 때우기도 어려운 형편이었지요. 춘풍의 부인은 그날 밤 밤새도록 뒤척이다. 다음 날 바느질감을 얻으러 왔다는 핑계로 참판댁을 찾아갔습니다. 김참판의 집으로 들어가니 식구들의 의복도 초라하고 살림도 변변치 못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만 보니 참판에게는 홀어머니가 계셨는데 식사를 제대로 못하여 그런지 기운도 없어 보이고 안색이 좋지 않았지요. 춘풍의 부인은 순간 생각했지요. 노마님께 잘 보여 우리 가장 살려내고 추월이 그 계집에게도 복수를 해야지. 이날부터 춘풍의 부인은 바느질과 길쌈을 해서 번 돈으로 음식을 정성껏 차려 아침 저녁으로 노마님에게 바쳤습니다.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노마님을 챙기니 하루는 노마님이 불러다 말했습니다. 이 은혜를 어이 갚을꼬? 자네 서방이 가산을 탕진해 바느질품으로 산다 들었는데 날마다 일이 나까지 챙기니 고맙기는 한데 염치 없이 받기만 하는 것 같아 부담스럽네. 아닙니다. 남편이 평양으로 장사를 떠나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혼자 입이라 음식이 많이 남아 그러한 것인데 칭찬을 받으니 부끄럽사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김참판은 정말로 평양 감사가 되었지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춘풍의 부인은 노마님을 찾아 축하 인사를 하였습니다. 참판나리께서 평양 감사로 가시게 되었으니 이런 경사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별 말씀을. 그래도 이렇게 와서 축하해주니 고맙네. 아들이 평양에 갈 때 나도 따라가려 하네. 그런데 자네 서방도 평양에 있다 하지 않았나? 이번 기회에 자네도 함께 가세. 가서 서방도 찾고 평양 구경도 하면 좋지 않은가? 저는 말고 제 오라버니를 비장으로 데려가 주시옵소서. 비장은 감사의 뒤를 따라다니며 이를 돕는 무관 벼슬이었지요. 춘풍의 부인이 부탁을 하자 노마님은 흔쾌히 수락하였습니다. 그래 자네 은혜를 어찌 갚을까 하였는데 잘 되었네 그려. 내 아들에게 자네 뜻을 전함세. 걱정 말고 가서 기다리게. 춘풍의 부인이 돌아가자 노마님은 평양 감사가 된 아들을 불러 말하였습니다. 앞집 부인에게 오라비가 하나 있다는구나. 이번에 내가 평양 감사로 부임할 적에 비장 자리 하나 줄 수 없겠냐고 청하는데 혹시 그리해 줄 수 있겠느냐? 그 부인이 그동안 어머님께 바친 정성을 생각하면 그보다 더한 정도 들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장이야 제 마음대로 임명하는 것이고 또 마침 회계비장 자리 하나가 비었으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마님은 이 소식을 득달같이 춘풍의 부인에게 전했습니다. 춘풍의 부인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좋아하였지요. 하지만 없는 오라비를 어찌 보낸단 말입니까? 춘풍의 부인은 기쁜 소식을 듣자마자 치마 저고리를 얼른 벗어놓고 남자 옷을 펼쳐들었지요. 그렇습니다. 춘풍의 부인은 남장을 하고 평안 감사의 비장으로 직접 가려한 것이죠. 그날 저녁 춘풍의 부인은 남장을 하고 노마님을 찾았습니다. 마님 춘풍의 처이옵니다. 오, 자네 왔는가? 어서 들어오시게.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노마님은 남장을 한 춘풍의 저를 보고 깜짝 놀라 물었죠. 에구머니, 자네는 누군가? 노마님이 그래 가만히 보니 춘풍의 처가 남장을 한 것이었지요. 아니, 이 밤중에 어인일로 남장을 하고 찾아왔는가? 춘풍의 부인은 그때부터 가만히 자신의 이야기를 노마님께 하려였죠.
춘풍이 수만금 재산을 기생집과 노름판에 기웃거리며 날린 일과 또 부인이 바늘질품으로 번 돈과 호조에서 빌린 돈을 들고 평양으로 가 기생 추월이에게 홀려 다 털어먹고 지금은 추월의 집에서 거짓골로 머슴살이를 한다는 이야기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에이구, 자네 마음고생이 심하겠구먼. 그런데 웬 남장을 하고. 아무래도 여자의 몸으로는 지아비의 돈을 모조리 후려낸 추월이를 혼내줄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 비장이 되어 추월이 죄를 조목조목 따져 나랏돈 받아내고 서방도 집으로 데려올까 합니다. 춘풍의 부인 말을 다 들은 노마님이 무릎을 치며 웃었습니다. 훌륭한 꾀를 내었구나. 내 원대로 하여라. 이때 노마님께 무난 인사를 여쭈러 온 감사가 남장을 한 춘풍의 부인을 보고는 대뜸 호령하였죠. 내 놈은 웬 놈이냐? 아니다, 이 사람은 앞집 이춘풍의 지엄이다. 노마님이 웃으며 감사에게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니 감사 역시 깜짝 놀라 한참을 바라보았죠. 참으로 감쪽 같구나. 내 지아비가 보아도 깜박 속겠다. 그럼 내가 김가인이 내 이름을 김양부라 하자. 이번 기회에 지아비의 못된 버릇을 고쳐보거라. 그렇게 춘풍의 부인은 평안감사의 비장으로 평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평양에 도착한 춘풍의 부인, 아니 비장 김양부는 평양 관아의 재산 관리를 도맡아 이를 똑 부러지게 하니 주위 사람 모두가 칭찬하고 평안감사 또한 회계 비장을 믿고 중요한 일들을 맡겼죠. 그리고 그 와중에도 비장 김양부는 그동안 춘풍과 추월 사이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조사한 뒤 관아에 사령을 시켜 춘풍을 잡아들였습니다. 관아로 끌려온 춘풍은 남자 복장을 하고 있는 자신의 부인을 알아보지 못했죠. 비장 김양부는 사령들을 시켜 춘풍을 형틀에 메어놓고 호통을 쳤습니다. 내가 한양서 온 이 춘풍이냐? 관아에 돈을 빌려 몇 년이 지나도록 한 푼도 갚지 않은 내 죄를 알렸다. 여봐라. 저놈을 매우 쳐라. 이에 사령들이 매를 들어 10여 대를 때리자 춘풍의 다리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비장 김양부는 남편을 차마 더 치지 못하여 때리는 것을 멈추게 하고 춘풍에게 말했습니다. 춘풍아, 너는 그 돈을 어디에 다 썼느냐? 사실대로 말해라. 이에 춘풍이 대답했죠. 평양에 와서 1년 동안 추월이하고 놀고 나니 한 푼도 남지 않았사옵니다. 나으리 살려만 주십시오. 비장 김양부는 남편 이춘풍의 말을 듣고 큰 목소리로 호령하였습니다. 여봐라. 어서 기생 추월이를 잡아오너라. 사령들이 득달같이 달려가 추월이를 잡아오자 추월이 벌벌 떨며 무릎을 꿇고 앉았죠. 여봐라, 추월이 전현을 당장 형틀에 올려놓고 매우 쳐라. 예이, 죄인을 매우 칠합신다. 사정을 봐주는 놈이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아이고, 나 죽소. 아이고, 살려주시오.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영문을 모르는 추월이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따졌습니다. 비장날이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잡아다 매까지 치시는 겁니까? 한양에서 온 이 춘풍을 홀려 호조 돈을 가로채고도 시치미를 떼느냐? 저는 술만 팔았지. 모르는 일이옵니다. 모르는 일이야? 여봐라, 저것이 제 죄를 모르니 50대를 더 쳐라. 추월이 죽는 소리를 내지르며 눈물을 흘리나 매질은 계속되었지요. 48이요. 49이요. 50대를 고스란히 맞고 난 추월이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도 비장이 더 따져 물으니 추월은 겁이 났죠. 아이고, 이러다 죽겠구나. 그래 춘풍이 호조에서 빌린 돈 2,000냥에 이자까지 합쳐 5,000냥을 갚겠다는 각서를 쓰고야 형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비장 김양부가 이춘풍에게 명령했습니다. 너는 추월이한테 돈을 돌려받거든 당장 한양으로 가거라. 한양에 가서 호조에서 빌린 돈부터 갚아야 한다. 알겠느냐? 그리고 다시는 기생집 끼웃거리지 말고 아내와 잘 살아라. 비장의 발 아래 엎드린 춘풍은 머리를 조아리고 말했지요. 그 말씀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비장 날이 덕분에 돈을 되찾게 되었으니 이 은혜는 죽는 날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날로 비장 김양부, 아니 춘풍의 저는 평안감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한양으로 돌아갔습니다. 추월에게 돈을 받은 춘풍은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돌아왔지요. 춘풍은 평양에서 돈을 찾게 해준 벼슬아치가 자신의 부인이었음을 전혀 모르고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다고 허풍을 떨었습니다. 그날 저녁 춘풍의 부인은 잠시 나가서 다시 비장의 복장을 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남자 복장을 한 부인이 춘풍이 추월의 집에서 거짓골을 하고 하인 노릇을 하던 것을 일깨우면서 하룻밤 자고 가겠다고 하며 옷을 벗었죠. 그때 비로소 그 비장이 자신의 아내였음을 알게 된 춘풍은 개과천선하여 방탕한 생활을 그만두고 집안을 챙기는 데 힘썼고, 이후 춘풍은 아내와 함께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았다 합니다. 참 이 정도면 부인을 평안감사 대하듯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이야 부부가 쉽게 헤어질 일인데 그때는 헤어지는 것도 쉽지 않으니 그랬겠죠. 지금까지 이춘풍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